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홍한별 번역가님의 글인데요. 이 책은 20여 년간 일해온 번역가로서 번역에 관한, 언어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문이나 과학이 아닌 문학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표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가 잘게 해체됐다가 다시 자리 잡으며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가 됩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번역을, 텍스트 사이의 여백을, 한 문장에서 여러 계층을 거쳐 다른 문장이 되는 과정을 멋지게 시각화했어요. 책은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문단의 밀도는 정말 높아서 책을 편하게 하지만 알차게 읽었다는 기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제목이 특이해서 눈에 들어왔다가 작가님의 이름을 보고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역을 다룬 에세이라는 말에, 하나는 홍한별 작가님의 신간이라는 말에 이 책을 기대했습니다. 먼저 번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이나 직업은 번역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번역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뀐다는 것도 재밌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받아들이게 되는 뉘앙스가 훅훅 바뀐다는 게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번역가님들이 직접 쓰신 에세이도 몇 권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딱 바라던 책은 없었어요. 번역가님들께서 번역을 맡게 된 책과의 인연이나 번역을 하면서 겪었던 특별했던 이야기가 많았고, 언어에 대한 고찰이나 번역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원하던 깊이만큼 다룬 책들을 아직 못 만났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딱 원하던 책이었습니다. 번역이라는 일, 언어의 신비로움을 정말 깊게 파고드는 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쩌면 책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기다려오신 분들에겐 정말 최고의 책이 될 거예요. 이제 작가님을 이야기해볼까요? 홍한별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건 빌 게이츠 덕분입니다. 빌 게이츠가 2021년에 추천책으로 햄릿을 꼽았어요. 아들 햄릿의 죽음 이후에 세익스피어는 명작 햄릿을 씁니다. 세익스피어의 아내 애그네스가 남편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세익스피어의 아들 햄릿이 죽었다. 세익스피어는 그 후 햄릿을 썼다.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그려지는 팩션입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이야기가 얼마나 절절하고 안타까운지 책을 다 읽으면 표지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책은 원서 출간 당시엔 번역서가 없었어요. 오매불망 번역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됩니다. 이 책의 번역을 홍한별님께서 하셨어요. 너무 몰입해서 읽었고 그때 홍한별님의 이름이 기억이 됐죠. 그리고 24년이었나요? 엄청 인기가 많았던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저도 정말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 책 역시 홍한별님께서 번역하셨어요. 원서를 읽진 않아도 원작이 가진 문장의 아름다움을 잘 전달해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도, 샤사세이건의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도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들 사이에 홍한별 번역가님이 계셨어요. 그러니 번역에 관한 에세이가 나올 건데 작가가 홍한별이라니 무조건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은 제목부터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란 제목은 모비딕에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작가님은 사악한 책 모비딕과 인연이 있으셨죠. 이슈메일이 흰고래를 설명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지만 설명할수록 모호해지고 핵심에 온전히 닿기 어려워 결국엔 실패를 겪는데 이 과정이 번역과 너무나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에 관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번역이란 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 두 나라 간의 권력 관계, 시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시선이나 맥락 개입 없이 언어를 그대로 바꾸는 것이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역과 의역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약한 개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원본은 고정되어 있지만 번역은 계속해서 현재의 요구에 적응하며 바뀌는 살아있는 것이며 원본을 끝없이 살아있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작가님의 말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고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영문 번역 논쟁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굉장히 바꾼 부분들이 있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한국과 영미권의 번역업에도 정말 다양한 관행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어와 번역업에 집중하는 책이었어요. 그 와중에 저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끈 부분은 AI 시대의 언어와 번역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던 부분을 좀 발췌해 드릴게요. In the silvery twilight, intricate palms rival the historic branding architecture 라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은빛 어스름 속에서 복잡한 야자수가 주변 건축물의 역사적인 아름다움에 필적합니다. 라는 번역이 있고, 은빛 방명 속 섬세한 야자나무가 주위에 있는 예스러운 건물 못지않게 아름답다 라는 번역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첫 번째 번역이 AI의 번역이고, 두 번째 번역이 사람의 번역입니다. 작가님께서 번역의 차이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 번역이 더 문학적인 것 같다고 답변한 거예요. 작가님은 너무 어색하게 느꼈지만요. 저도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학생은 별로 거부감이 없던 거라고, 기계 번역이 만연하면서 언어 감각도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가님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계 번역 그 자체보다 언어 감각의 변화가 훨씬 더 큰 위협일 거라고요. 특히 문학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침묵과 여백에서 아름다움이 자리 잡는데, 기계 번역은 그 감각을 파고들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AI 시대가 되면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저 구절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모두가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련된 언어를 쓰는 극소수만 남아 말과 글이 취향으로 남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비비보가 만두의 평균을 높게 올렸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맛있는 만두집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 시대에서 언어가 그리고 만두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했던 느낌의 책을 딱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입장벽이 조금 걱정되지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